우리 뒷집인데요.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집을 비면 관리를 좀 하거든요. 한두 해는 관리를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집이 이제 관리가 안 됩니다. 방치된 세월만큼 잡초들에게 묻혀버렸지만 이 집도 예전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한 할머니가 늘 쓸고 닦아 혼자였지만 깔끔하고 환했던 집이었는데요. 이 집이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배인 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혼자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못 있고 자식들 있는 데로 갔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이렇게 급속도로 흉물스럽게 변해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빈집들이 몇 년 새 부쩍 눈에 띌 정도로 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이 다 비어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은 전부 다 빈집이에요. 사람이 안 살아요. 한때는 98가구까지 번창했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28가구. 어느새 그렇게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학송리가 과거 큰 마을이었다는 것은 이곳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폐교가 되었지만 한때는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이제 안양 북초등학교인데요. 안양면 학송리 1구, 2구 두 개의 마을이 이 학교에 다녔던 거죠. 폐교로 됐던 학교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하다가 뒤에 결국은 이제 개인에게 이제 교육청에서 개인에게 양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 소유가 돼 있죠. 지금은 개인 창고로 쓰고 있지만 학교였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열심히 물걸레질을 해댔을 마룻바닥과 이제는 너무 작아져 버린 책상, 아직도 어렴풋이 낙서가 남아있는 칠판. 폐자재들이 가득한 이곳은 그 옛날 교무실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통학하는 아이들까지 합쳐 전교생이 200명이 넘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 많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도 파밭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마동욱 씨는 마을 회관에 들렸는데요. 올 때마다 사진도 보여드리고 어르신들 안부도 챙깁니다. 요즘엔 어르신들도 모였다 하면은 늘어가는 빈집이 걱정인데요. 사람도 40명도 못 돼요. 50명도 안 되고 40명도 못 된다고? 그래. 안 들어오는 애기들은 집은 없어지고 들어오는 집은 다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많이 없어졌던데 보니까 지금 빈집 엄청 많다고. 많이 없어졌어, 수방. 그렇게 앞으로 30년이면 군이 없어진다 그러고 남은 것이 이제 영감하고 살고 싸고 지금 수아라고 살다가 영감 보내보고 혼자 있고 남아. 이제 자식들은 다 있고. 그래서 서울학교 나와도 자연이 되어졌어. 그때 그 시절이 좋았어.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송병. 이제 귀신이야 귀신. 마을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하지만 이런 사정이 비단 이 마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구 수가 20호도 채 안 되는 마을을 과소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과소화 마을이 얼마나 될까요? 대도시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에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쓰면서 지망소멸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사회 위기적인 느낌으로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소위 인구의 극점 현상이라고 하죠. 소위 인구 블랙홀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보다 앞으로의 펼쳐질 상황들은 훨씬 더 심각할 것 같고요.
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2014년 5월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한 정치가가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은 896개의 도시가 곧 사라질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위적인 인구의 사회 이동, 이른바 지방에서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처럼 가속화된다면 일본을 훨씬 앞서는 속도로 한국에서도 소위 극점화 논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시골 마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의성의 오래된 재래시장 중에 하나인 이곳. 시장 골목이 하루 종일 한산합니다. 이런 풍경이 낯설기는 2달 전에 귀향한 최순선 씨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부산에 살다가 여기가 이제 고향이라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에서 찾아왔거든요. 왔는데 그래 이제 좀 또 뭘 더 해볼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요. 한때는 이곳이 의성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청 사람이 많았죠. 그때는 발도 못 디뎌서 우리 어렸을 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매일 상이었거든요. 여기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예 시장이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냥. 골목 안에는 수십 년씩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들이 많은데요. 김영숙 씨도 그런 이들 중에 한 명입니다. 딴 지방 사람들은 잘 안 잡사요. 이 지방 사람들 아니면 이게 뭐를 모르지. 우리 오래됐어요. 어른들 때부터 해가지고 어른들이 하시다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바다가 하는데요. 오래됐어요. 구워내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덕에 시부모도 모시고 자식들도 키워낸 골목인데 언제 이렇게 변했나 싶어 마음 한켠은 허전합니다. 우리 그때는 진짜 여기 막 어깨가 받칠 정도였어요. 그때는 가족들도 많았고 지금은 가족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때 되면요. 우리 때만 해도 7남매, 8남매, 9남매가 이제 막 그런 기본이었거든요. 그때 사람 너무 많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기로 치면 이 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50년 넘은 경력에 단골도 많았던 권명자 할머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생선이 가득했던 가판대는 벌써 몇 년째 비어 있습니다. 못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썩잖아요. 적으니까 안 내놓고 내놓으면 또 그 손님이 찾아온다고요. 연매 시장에 호시절이 가버렸듯 할머니의 좋았던 시절도 가버린 것 같아 쓸쓸합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도 몇 안 되는데요. 이러다 정말 시장이 문을 닫는 건 아니겠죠. 없어지면 안 되지. 나는 없어지면 진짜 안 된다. 그래도 되긴 안 되기는 여기가 고향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고향이시잖아요. 예예. 없어지면 안 되지 절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성군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의 소멸 가능성은 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인구수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를 대비해 예측하는데요. 의성은 출산 가능 연령대의 여성 수가 의성 전체 인구의 6.2%,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이라는 거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들어오고 해야만 이 지역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는 다 빠져나가기만 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고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지금 현재 고령자 세대가 쫙 사망하시고 빠져나가시면 그 지역은 더 이상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결혼식을 올리는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읍내 예식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의성에 산부인과가 생겼는데요. 대기실은 여전히 한가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곳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구의 85%가 지금 도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아직도 인구가 과밀한 듯한 느낌이 훨씬 더 큽니다. 젊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비해서 많고, 그래서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지방 인구가 소멸되어 간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도시라고 또 다 같은 사정은 아닙니다. 대도시 서울과 그 외 지방 도시의 모습이 또 다른데요. 제2의 도시 부산. 그 중에서도 더 남쪽에 위치한 영도구입니다. 도시의 여느 학교와 다름없는 평범한 어느 학교입니다. 과학 수업이 한창인데요. 아이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하죠. 그런데 이곳의 총 학급 수는 7개. 지금은 특별활동실로 활용하고 있지만 예전엔 여기가 다 교실이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요 근래 한 2013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3, 4년 동안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180명에서 98명이 현재니까. 1996년 개교 당시 전교생 471명으로 교실도 운동장도 꽉 찼던 학교가 이제는 통폐합을 고민하는 소규모 학교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처럼 과밀학급 양쪽 학교를 위해 가지고 개교한 학교가 이제는 다 어른들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지금 학교는 전부 축소가 돼가 그래 되는 것 같아요. 한 5분의 1로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는 온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특히 영도구가 심각합니다. 9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전국에 40곳이 있는데 그중 1위가 영도구입니다. 도시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때는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넘쳐났었죠.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의 물결은 한 곳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모여있는 서울. 중소도시에서 더 큰 대도시 서울로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모여듭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은 국토의 균형을 바랬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일극 집중도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농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 도시들마저 소멸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중간에 낀 중소도시와 광역도시의 역할입니다. 중앙과 지방 정책에 대한 괴리가 계속 커질수록 중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흡수 장치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삶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떠나온 그곳에선 무엇을 더 누리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선체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길수 씨. 그는 지방 출신입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이에요. 고흥군. 네, 되게 아래쪽에 있죠. 길수 씨, 고향을 떠나온 지는 얼마나 됐나요? 20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오면서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치면 이제 한 11년 정도 서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은 건물들이 막 콘크리트, 막 아스팔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골은 대부분이 이제 흙으로 돼 있으니까 맨날 흙도 못 보고 이제 딱딱한 바닥만 걷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생각이 나요. 서울로 대학을 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도 취직을 했습니다. 길수 씨 이만하면 나름 꿈을 이루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가끔 이곳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늘이 보이죠.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근데 서울에서는 앞을 보면은 건물밖에 안 보이죠. 콘크리트 건물들, 사람들. 항상 앞만 보고 가는 길수 씨.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도 똑같습니다. 해가 뜨면 출근하고 해가 지면 퇴근하고. 올해로 11년째인데 길수 씨, 서울에 사는 건 어떠세요? 이건 확실히 느끼는 건데 제가 지방에서도 취직을 해서 있어 봤었는데 그런 점에서만 비교하더라도 이제 삶의 질 같은 거는 이제 문화생활은 지켜두고 문화생활은 이제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방이 나은 것 같아요. 집값도 서울은 많이 비싸고.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인데 빠듯한 서울살이에 결혼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혼의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다 이제 마련이 됐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좀 보통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도시에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젊은 친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혼이라든가 비혼의 카드에서는 사실상 서울 생활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서울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비어가는 지방. 그렇게 벌어져가는 격차는 또 다른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늘 농사가 한창인 농가. 경북 의성은 마늘이 주된 작물인데요. 10월경에 파종하는 한지형 마늘로 전국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는 이곳의 특산품입니다. 석회질하고 이런 게 여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화산 지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마늘에는 거의 적기 토지가 적기 맞다 마늘하고 궁합이 맞다. 대대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김강호 씨 부부. 그런데 해가 갈수록 마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로 큰일입니다.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가면 여기 지금 현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이 한 5-6명 빼고 우리 안 남다고 보거든요. 5-6명이요? 예. 기농해가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5-6가구 더 지탱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온 이상 이 기계 누가 만지면서 전부 다 7, 80 다 되는데 기계 만질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그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못 지면 뒤로 누가 짓겠냐고 걱정을 하지. 심지어 마늘 농사를 못 지어 방치돼 있는 땅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데 전부 다 마늘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묵었죠. 한창 때는 논이 모자라 이 골짜기 구석까지 올라와 마늘 농사를 지었다는데요. 이제는 땅이 있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빈 땅만 나날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착잡한 심정은 이재숙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지어오던 마늘 농사를 올해부터 접었습니다. 한 50년도 더 했지. 오늘 회식 그렇지? 한 60년도까지. 힘이 없는데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지난까지는
했는데 그냥 많이 뭐해요. 이렇게 멀쩡한 땅을 속수무책 놀려도 되는 건지 빈 논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 마음은 몸보다 더 무거워져 옵니다. 농촌도 존재해야 되고요. 도시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농촌 지역, 이른바 내수의 기반이자 내수 산업의 중요한 근본, 뿌리 산업이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농촌과 지방권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의 활력이 사라지고 경제력인 부가가치가 줄어든다면 이 안에서의 소위 한 국가 안에서의 원활한 형태의 무역 구조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 외국에 대한 의존적인 경제구조, 산업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도시로만 향해 가는데 다른 선택을 한 이도 있습니다. 40년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마옥렬 씨 부부. 도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되고 보니 쌀 한 톨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다르죠. 애착도 가고 옛날에는 쌀 그러면은 먹다가도 그냥 밥 먹기 싫으면 버리고 그랬는데 개나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거 아니죠. 이제는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곳 장수마을은 마옥렬 씨의 고향입니다. 태어나고 자라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 도시에서의 터전을 다 버리고 선뜻 귀향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해준 이웃들이 있었기에 금방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수확철에는 이 집 저 집 품앗이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먹을 때가 많습니다. 밭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들로 다 같이 둘러앉으면 그야말로 꿀맛이죠. 근데 그나저나 농사일이 힘들진 않으세요? 부지런해졌다. 조금 뭐 게으름을 안 피우고 좀 일찍 일어나고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그게.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움직여야지.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니 마옥렬 씨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기 내려오니까 진짜 편해요. 왜?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누가 뭐 이만큼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 어떤 게 가장 편하세요? 아니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게요. 그 이상 뭐가 더 좋을까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귀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체로서 에너지로서 살아갈 때 지방의 재생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존재. 그곳이 고향입니다. 하지만 떠나오기만 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그곳에 고향이 있을까요? 지방 도시들에서도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동네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할매들이 많으니까 밥만 없고 이제 먹기 싫으면 이런 데 와서 한 그릇씩 2,000원씩 주고 사 먹고 좋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운영을 하는데요. 생겨난 배경도 참 따뜻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마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2,000원을 손에 꼭 쥐시고는 내가 저 밑에 시장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갈 수도 없고 내가 너무 지금 그렇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영도의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늘어가던 동네. 빈 창고를 개조해 지금의 훈훈한 밤내가 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은 동네 주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올라오면서 보셨듯이 공폐가 철거해가지고 쉼터나 또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골목길도 포장을 하고. 쇠락해가는 동네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빈집들을 철거해 주거 환경도 개선시키고 누구보다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부활시키고 지역을 재생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지역 안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지역 안에 있는 자원을 재발견하고 재결합시켜서 거기 안에서 소위 경로가 익숙한 사람들끼리 그들 스스로 결정의 선택을 쥐고 그 안에서 자발적이고 협조적이고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은요 이미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지방 소멸에 대한 각종의 대책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마을 사진을 찍으러 나선 마동욱 씨. 그의 발길이 닿는 이 마을은 또 누구의 고향일까요? 시간이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금방 또 사라질 것 같으니까 지금 더 빨리 많이 찍어놔야죠. 언제 고향을 떠나오셨습니까? 더 늦기 전에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를 그곳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